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포와 과학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세대학교의 아이탁부 산업보안학과의 권창인 교수입니다. 먼저 과학의 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과학의 날은 4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국민의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로서 찰스 다윈, 그가 죽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에 다윈의 기일날을 기념하여서 과학데이로 정하 후 과학기술의 보급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가 일제탄압으로 인해서 발명학회인 김용관 전무가 투옥되면서 중단되었다가 1967년 4월 20일 과학기술처가 발족을 기념하여서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해마다 과학기술 기능에 힘써온 과학기술인 유공자들에게 대통령상 표창을 하고 있는데 과학상, 기술상, 기능상, 봉사상 등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과학이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의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약학이라든가 각종 분야에서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과학이라 통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바로 전쟁과 시신 같은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학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학의 역사를 하나씩 보겠는데요. 먼저 고대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는데요. 인류의 최초의 발명품이 과연 무엇일까? 이쑤시개였습니다. 수렵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이 수렵한 후에 고기가 이빨 사이에 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쑤시개를 사용한 흔적을 네덜란탈린과 호모 사피엔스에서 치아에서 그런 흔적들이 인류가 필요성에 따라서 나타난 이 결과물이 바로 과학의 산물이라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대 과학이 바로 이 과학의 시초냐 아니냐 그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에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천년에 과학의 암흑기라 부르는 중세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과학이라 부를 만큼의 탐구적인 방법과 본격적인 등장을 바로 하게 된 것이 바로 세 번째인 근대 과학이 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되고 두 번째 인물은 갈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고착되어진 천동설을 비판하여서 지동설로 주장했던 인물이고 갈릴레이는 과학의 아버지로 부를 만큼 위대한 인물인데 근대 과학에서 세 번째 인물은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기하학적인 측면까지 연결돼서 세계가 문자 숫자의 방정식의 언어로 온전히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하는 해석 기하학을 창시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대, 중세, 근대 과학이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련의 역사를 봤을 때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과학이 발전됐다고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과학이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지동설로 만든 태양 중심설, 박테리아 같은 각종 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현미경, 상대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을 발견한 세 가지가 인류의 사고방식을 20세기 이후의 6대 과학사건은 자동차, 무선통신, 지구온난화, 비행기, 상대성 이론, 페니실린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인류 문명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과학기술의 산물이 될 수 있는데요. 인류의 거리를 순식간에 줄일 수 있는 좋은 운반체계이자 이동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은 인류가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지구촌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와 지구온난화 또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지구가 우주의 하나의 객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변형 가능성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됐고 특히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으면서 과학기술의 역사적인 진보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도 페니실린의 어머니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학기술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포시의 과학기술에 접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통한 추진 사업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GTX 시노선의 금정 환승센터의 입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수도권 1호선과 4호선과 급행전철 및 향후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금정역 일대의 원활한 환승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3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8년까지 양재천 합육점부터 3번시장 사거리까지의 1구간과 3번시장 사거리부터 하늘공원 3거리까지의 2구간의 복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정동 공업지역 연구개발 중심 군포형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착수 예정인 국가 시범사업으로서 경기 중부권의 광역산업벨트의 혁신을 위해서 융복합 연구개발단지, 근로자 지원주택, 산업혁신센터, 비즈니스 호텔, 판매 및 문화시설의 건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정 군포역 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는 2024년까지 당동 1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역전 시장의 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군포시가 새로운 개념의 리제너레이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과학기술의 산출물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는데요. 군포시가 자랑하는 선도적인 사업으로서 생활안전, 재난, 불법 주차, 차량 인식, 지능형 영상 인식 등 10종의 CCTV를 비롯해서 비상벨과 경고방송 등 13개의 시설물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포경찰서, 소방서 등 4개의 협력기관과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112, 119 등 연계망 서비스를 하는 굉장히 좋은 수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과학기술의 랜드마크로 볼 수 있는 것은 누리천문대가 되겠습니다. 누리라는 의미는 세상을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인간 세상과 별 세상을 연결하는 뜻으로서의 천문대로서의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큰 천문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스마트시티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상상하는 지식 공유, 공간 공유, 시간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도시 서비스가 최적화되어가는 똑똑한 도시, 지속가능한 진행형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를 군포시에 적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로서 선정되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례가 되겠는데 IoT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 신호 시스템 운영 사업이 됐는데요. 이 모든 군포시의 교차로에 무선통신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통합 관제를 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의 유입과 유출의 교통량 체크, 교차로에 관련된 안전 시스템을 통합 관제하는 범죄 예방, 사고 예방까지도 포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팜이 되겠는데요. 청력팜 발전소라는 개념으로 경기도가 시작하였고 군포시가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친숙한 것이 생소한 것으로, 생소한 것이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사기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의 답을 찾게 하는 밀디엄 골든의 시네틱스 기법을 통한 도시의, 특히 군포시의 농업,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호모 엠파티쿠스의 시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홍익인간 사상과 인류를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과학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이익공유 운영체제와 디지털 경제, 공유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군포시의 발전 방향의 하나의 이정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의 전제 조건은 진실의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도시에 접목하여서 모든 시설과 물건에 도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군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목표 설정이 되겠는데요. 본질에 귀납할 수 있는 삶의 연장은 세상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교훈적인 순간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다시 도시계획과 실행에 연결시켜서 쌓여진 경험이 적분되어지고 사건과 문제점들을 집합을 다시 한번 도시의 문제점으로 원형으로 귀납될 수 있도록 본질의 귀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군포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K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이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포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로 봤을 때 공유제 비극이 아닌 공유제 희극으로 우리 군포시가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접목된 보호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와 과학의 달의 강의를 전해드린 한세대학교 권창희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